이 이야기는 타이캐스트 AI 성우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공포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이사를 간 곳에서 생긴 이상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 10살쯤 때였어요. 저희 집은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곳은 2층으로 된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1층은 저희 집과 신혼부부가 살고 2층엔 집주인 분이 살고 계셨죠. 저희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곤 하셨는데 이사를 간 날 집안을 둘러보시고는 부엌에 상을 차려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셨어요. 저희 지내는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의문이 생겨 어머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엄마, 이건 왜 하는 거야? 원래 계시는 분들에게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 올리는 거야? 원래 계시는 분들? 그게 누구지? 저는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사를 한 지 며칠이 지난 후 저에게는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늦은 밤 부모님과 TV를 보고 있을 때였어요. TV 뒤로 있는 창가에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엄마, TV 뒤에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어.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우리 예린이가 잘 못 본 거야. 라고 말을 하시며 다시 TV를 보셨어요. 하지만 저는 TV를 계속 볼 수가 없었습니다. 창가에 비친 여자가 웃으며 저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도 매일 밤이 되면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매일같이 창가에 서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이 되면 창가 근처를 바라보지조차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동네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다가 골목길에서 나오는 차량이랑 부딪혀 크게 다칠 뻔했던 날이었습니다. 조심해야지. 앞으로 자전거는 도로에선 금지야. 공원에서만 타. 부모님은 놀란 마음에 저를 혼을 내신 후 자전거를 몰래 타고 온 나가지 못하도록 자전거를 마당 건물 뒤쪽에 가져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마당에서는 자전거 배를 누르는 소리와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내 자전거 어떤 애가 타고 있나 봐. 밖에서 다른 애 목소리랑 자전거 소리가 나.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뜻밖의 말을 하셨습니다. 여기 우리 예린이 말고는 어린이가 사는 곳이 없는데? 다른 집은 다 어른들 뿐이란다. 아니야, 밖에서 웃는 소리랑 자전거 소리가 난단 말이야. 제 말에 하는 수 없다는 듯 어머니는 저와 함께 마당으로 나가보자고 하셨습니다. 마당으로 나가자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고 깜깜한 어둠뿐이었습니다. 자,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 들었단 말이야. 그 다음 날부터 밤이 되면 어김없이 자전거 벨소리가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언제부터인가 들려오던 소리들이 뚝 끊어졌습니다. 며칠 뒤 부모님과 공원에 가려고 건물 뒤쪽에 있던 자전거를 가지러 갔더니 그곳에는 있어야 할 자전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자전거 어디 갔어? 거봐, 다른 애가 들고 갔잖아. 화가 난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같이 있던 부모님은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부모님 말로는 주택 안에 어린아이는 없었고 건물을 빙 돌아 들어가야 하는 곳까지 외부인이 들어올 리가 없으니까요. 자전거가 어디로 사라진 건지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어느 여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목이 말라서 잠에서 깨어난 뒤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갔습니다. 불이 꺼진 거실 선반 앞에는 모르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거실에 누가 있어? 그 말을 들은 부모님은 깜짝 놀라 거실로 달려나왔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부모님을 보고 몸을 움찔하더니 집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으나 무언가에 발이 걸린 것처럼 갑자기 혼자 넘어졌습니다. 그리곤 무언가를 뿌리치려는 듯
필사적으로 다리를 움직였습니다. 발버둥치는 다리 쪽을 보니 사람의 손으로 보이는 것이 발목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다리를 손이 붙잡고 있어. 안간힘을 쓰던 도둑은 결국 손으로 보이는 무언가에서 풀려나 집 밖으로 도망갔고 소란을 들은 이웃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주었습니다. 그날 도둑이 가져간 것은 아버지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뿐이었습니다. 경찰들은 아이가 먼저 현장을 목격했는데 도둑이 해코지를 안 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며칠 후 2층에 살던 주인집 아주머니께서 우리 가족에게 같이 저녁을 먹자고 권하셨습니다. 여기서 산 지도 꽤 됐는데 늦게나마 물어보는 거지만 그 집에서 지낼만 하던가요? 네, 집도 깨끗하고 불편한 거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그렇군요. 사실은 여기 집에 새 들어온 사람이 다들 한 달을 못 버티고 나갔었어요. 그 이후 주인집 아주머니의 말은 꽤나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한 가족이 집에 도둑이 들어서 흉기에 모두 죽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집을 허물고 여기에 그 가족들의 묘지를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세월이 지나고 그때 묘지 위에 지금의 집을 세운 거랍니다. 주인 아주머니의 말에 어머니는 무언가를 생각하시더니 내가 창가에서 본 것, 그리고 자전거가 사라졌을 때와 도둑이 들었을 때, 그리고 어머니가 처음 집에 와서부터 본 모든 것들을 주인 아주머니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랬었군요. 그래도 여기 귀신들이 그쪽 가족들이 참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아이가 좋아서 바라보고 있었고 아이가 다칠까봐 자전거를 없애고 도둑을 막아주려고 잡아주었던 게 아닐까요? 주인 아주머니 말에 그저 무섭기만 하던 일들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이후부터는 이상한 일들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그곳에서 2년을 더 살다가 부모님 사업이 모두 잘 되어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 우리 가족들은 모든 일이 잘 풀렸었는데 그곳이 아마도 사람들이 말하던 도깨비터가 아니었을까요?